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그간의 큰 출혈은 잠깐은 멎었지만 그래도 그간의 급락을 뭔가 시원하게 되돌릴 만한 반등은 나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웠던 장이었습니다. 이 낙폭을 축소한 이후로 완전히 양으로 돌리지는 못했었는데 이 삼성전자의 어닝콜 모두의 시선이 모였지만 어제 SK 하이닉스 비해서는 시원시원했습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그래도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오늘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잡아 끌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주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우선 코스피 장중에 시원하게 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장 중반 들어서 다시 한번 보합권에 머물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1% 이상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오늘도 여전히 5,600선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2.7% 이상 하락했는데요. 640선, 이 600선도 다시 한번 위태위태한 모습이 연출된 코스닥. 코스피 200 역시 1.6%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이 코스피 본 지수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형주 단이 오늘도 상당히 부진했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과연 오늘 일중 흐름 하루 종일 어떤 이벤트들이 지수를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이 전날 뉴욕 증시에서의 FOMC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고요. 또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서 약세로 출발이 됐죠. 장중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시작되면서 이 기대감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수도 5%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고점 5,976선까지 이 거의 6,000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까지 살짝 나와주긴 했는데 내용이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체된 시장을 더 깜짝 놀래킬 만한 무언가 ADR이라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은 부족했었죠. 그래서 컨콜이 끝날 때쯤에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저가 매수세에다가 LG엔솔의 흑자 전환 소식까지 겹치면서 오늘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내 경계성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다시 한번 2차 전지와 해운, 방산주를 중심으로 이 2% 이상 반등 나오면서 장중 67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하락 전환이 되면서 650선을 하회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선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43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약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여전히 이 하이닉스 ADR로 인한 원화 환전 수요가 원화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이 됐겠죠. 덕분에 외국인이 지금 1조 3천억 원 이상 다시 한번 순 매수에 나섰고요.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이어갔지만 중요한 건요. 이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외인들이 양시장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점이 오늘 상당히 유의미한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요. 외인들이 보험, 건설업종 두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에서 순매수를 이어나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계와 장비 제외 대부분 이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외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장세를 만들었던 오늘의 가장 큰 이슈였죠. 이 삼성전자 어닝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기대감을 타고 상당히 주가가 잘 갔었는데 어닝콜이 막상 끝나니까 뭔가 뜨뜨미지근한 분위기가 이어졌었죠. 장 초반에는요.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서 또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적은 일단 분명히 좋았습니다. 역대급이었고요. 너무 좋았고요. 하이닉스처럼 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거의 3년 동안 벌었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오로지 한 분기 안에서만요.
거기에다가 숫자뿐만 아니라 이 컨퍼런스 콜 내용도 전반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나쁘지가 않았는데 우선은 이 HBM4 매출이 3분기에 이 전분기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글로벌 고객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 LTA 소식도 밝혀줬었죠.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즉 실적도 좋았고요. 앞으로의 업황 전망까지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숫자만 딱 열어보고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모습이 주가를 통해서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어닝콜 중반부부터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장이 상당히 원했던 거는 좋은 실적이 아니라 사실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호재거리, 재료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은 혹시나 이 컨퍼런스 콜에서 새로운 HBM 고객사가 공개가 되지는 않을까? 또는 대형 수주 소식이 나오지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나온 내용을 보자면 HBM 확대라든지 LTA 확대, 공급 부족 지속, 기존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내용이 나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새로운 한방이 좀 약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실적 발표 직후에는 실적 굉장히 좋네 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지만 컨퍼런스 콜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말로 궁금했던 거는 따로 있었죠. 2027년 그리고 2028년에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결국에 시장은요, 오늘 실적 그 자체 숫자보다는 앞으로의 메모리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 현재의 가파른 각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27년, 28년에도 유지가 될지 여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실적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실적은요, 더 많이 팔아서 잘 나온 게 아니라요, 더 비싸게 팔아서 잘 나온 겁니다. 자, 보시자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7조 원이 늘었는데 매출 원가는 3조 원밖에 증가를 안 했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늘어난 매출의 대부분이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지금 메모리 가격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예전에 메모리 사이클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적이 좋을 때는 항상 좋았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고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오늘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의 체크 포인트는 상당히 명확한데요. 이 HBM 신규 고객이 실제로 더 많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HBM 점유율을 회복하는 게 잘 진행이 될지, 그리고 현재 메모리 업황이 예상대로 2027년,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이런 중국계 메모리 업체들의 이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도 말이죠. 이런 기조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야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긍정적인 재료들은 많았지만요. 이미 굉장히 침체가 됐었던 시장의 기대를 훅 올려줄 만한 시원한 한방, 새로운 재료는 조금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 이후에는 상승폭을 잃고 주가가 일부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을지 이데일리 이 TV 뉴스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수립한 가운데 ADR 상장과 관련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분기 대비 28% 늘어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56% 증가한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전략 마케팅 실장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HBM4는 고객의 과제별 평가를 원활하게 마무리했고 내년도 공급 협의도 완료했으며 올해 메모리 공급 부족 수요는 내년으로 이어되면서 내년엔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 이후 삼성전자의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ADR 상장은 해외 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공시 및 운영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국내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아가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확보하고 있기에 ADR 필요성은 높지 않고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두고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변동성을 보였던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발표 후 7% 넘게 오르면서 22만 5,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시장 투심이 여전히 무겁게 흘러가면서 결국 장막판 하락 전환하며 0.72% 내린 20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기와 삼성 SDI가 나란히 2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한 가운데 양사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조 4,572억 원, 영업이익은 107% 늘어난 4,40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로도 각각 8%와 57% 증가한 수치로 삼성전기는 AI 서버와 네트워크 등 데이터 센터용 MLCC 매출 확대와 고부가 FCBGA, ADAS 및 자율주행 관련 전장용 부품 공급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 역시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5% 늘어난 3조 7,688억 원, 영업손익은 2024년 3분기 이후 7년 만에 흑자 전환해 영업이익 2,03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482억 원을 기록하며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당겼고 전력용 ESS와 고출력 제품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두 기업의 오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38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러나 삼성전자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마판 하락하면서 1.51% 내린 35만 8,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오늘 견조한 실적에 잠시 반등하기도 한 삼성전기 107만 원도 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기판주의 급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막판 갈수록 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14.58% 내린 87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ESS 매출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영업 손실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지난 2분기 7조 5,602억 원의 매출을 1,13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전분기 대비 1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7%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상반기는 ESS 사업이 성장을 이끌었으며 ESS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배 증가했고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후반까지 확대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ESS 생산 능력을 연말까지 5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전기차 사업에서는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출하가 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회사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북미 ESS 생산 거점 안정화와 데이터 센터 및 전력 인프라 수주 확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내년 ESS와 자동차 고객을 대상으로 샘플을 공급하고 연내 건식 정글 파일럿 라이스 건축해 전고체 배터리 시범 생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마감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강한 반등 이뤄낸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장 막판까지 상승세 잘 유지해내면서 6.49% 오른 32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고 언론 보도 등에서는 과장된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가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 이전 계약 규모 등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 보도 간 정부의 불일치로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 및 이해도를 높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시 전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기업 공개 시에는 예상 시장 규모와 임상 시험의 성공 확률 등을 분류 기재해야 하고 공시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와 개발 중단, 품목 허가 등의 주요 진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고 꿈과 기적과 같은 과장된 표현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리는 와중에 목표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갔다. 한국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80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23.7% 상향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57%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 64조 7천억 원에는 못 미쳤다. 그런데 한투는 이를 수요 둔화가 아닌 출하 시점 이연으로 봤다. 고부가 제품 출하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3분기 실적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3분기 디램 가격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HBM사 양산 출하와 장기 공급 계약 효과까지 더해지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가 조정도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AI 투자 지속성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봤다. 단기 주가보다 이익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투는 하이닉스 목표가를 오히려 더 높여 잡았다. 오늘 양시장 오후장 들어서 아쉬운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동안 40% 가까이 추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고점론과 중동 리스크, 레버리지 ETF까지 악재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며 5,500대 초중반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수급이 잘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물량들이 점점 빠지더니 현재 삼성전자가 애프터마켓에서 0.96%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 강하게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7.07%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의 하락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후반에는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SK스퀘어는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24%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종목들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하락은 했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컨퍼런스 콜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ESS를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연간 매출 20%를 넘어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매수세가 잘 들어오면서 4.6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중동 긴장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정유주와 방산주가 잘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상승률 상위단에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코퍼레이션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12.87%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현재 일단 11.60%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뷰티 부문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해외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세아도 10.10%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이노베이트도 9.11%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에 힘을 보태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어제 강했던 피지컬 AI 주들이 오늘은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전장에서는 하락세가 깊지 않았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이 점점 깊어졌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리노공업 6.53%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에서 노광 장비를 이제 자체적으로 양산을 하겠다, EUV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장비주 단으로 조금은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고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너무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99% 강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2.12%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역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나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AU 브랜즈와 토비스 모두 다 10.34%, 10.3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JVM은 한미사이언스의 계열사인데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해외 매출이 늘었다라는 평가받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3.6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난테크놀로지도 오늘 15.27%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늘 수급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메스 로보틱스도 호재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NC가 피지컬 AI용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시메스 로보틱스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현재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전강 후약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작이었죠. 이런 시장 속에서 다음에 힌트를 찾아주실 가다니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네. 그래도 좀 반등 오전에는 시원하게 가주나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끝이 났네요. 오늘 시장 왜 이렇게 좀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졌을까요? 확실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을 조금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침 오전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또 서프라이즈 실적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FOMC에 대한 동결 결과가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훈풍으로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제가 돈이 들어온 사실들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외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오전부터 순매수를 통해 오늘 국내 지수를 5.5% 이상 상승과 함께 한결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장으로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걸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FOMC 이제 그 이후에 회의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그런 키워드와 문장과 어휘력,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네.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좀 불안 요소를 좀 남기지 않았나, 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도 오늘 아나운서님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네. 자, 다만 아직 우리 국장도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듯이 또 선물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들이 있는지 추가적인 연속성을 통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자리를 물론 어제 대비했을 때 그래도 어제에 대한 그 하락 꼬리를 이탈하거나 꼬리를 채우는 모습은 안 보여줬어요. 네. 그 위에서 꼬리 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버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시장은요. 반등 이후에 좀 지지 라인을 만들고 추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료방에서 먼저 5.5%까지, 그쵸, 5%까지 올라왔을 때 현금에 대한 비중을 첫 번째로 높여라. 네. 두 번째는 지금 올라왔을 때 보유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좀 취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그런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보니까 뭐 6bp 10년물이요, 장기 단기채가 3, 4bp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네요. FOMC 이거 결과는 그냥 동결이었지만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일단은 동결은 했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엔 좀 이르지 않는, 그렇죠,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불편한 동결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실제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나왔어도 표결이 9대 3이었죠. 네, 그래서 편안한 동결은 아니었고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발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 상승을 지켜보고 있지만 관여하진 않겠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시장의 이벤트에 직접 반응한 것은 긍정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일단은 이 전체적인 흐름들과 맥락상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우리는 당장에 올리진 않겠다. 그래서 앞서 동결을 보여준 것이고 시장금리 상승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금리는 일단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되 우리는 동결적으로 당장 올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서의 이제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럽지 않았나. 그쵸. 좀 더 확신 있게 의견을 피력을 하고 그동안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과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한 부분들, 의장을 조금 직접적으로 네. 조금 지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에서의 이런 발언들은 조금 시장에 실망하지 않았나. 그래서 장기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미국에서의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었고 확실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에서부터 기대 인플레이션과 또 유가 상승과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리스크로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좀 경계하는 심리가 우리 국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듯이 변동성은 조금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네, 변동성은 좀 앞으로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 케빈 워시의 등장으로 불확실성만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네. 맞나요, 혹시? 네, 조금 화끈하신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영 약간 좀 미지근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벽 5시에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지금 오버나잇에서 주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이유가 KPX 관련인가요? 네, 확실히 이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있었던 구글도 있었고요. 네. 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과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들을 쭉 해서 우리가 반도체 업종들부터 시작해서 고객사들에 대한 실적 발표들이 지나갔을 때 그럼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물론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너무 AI 생태계에서 너무 잘 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가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요? 네, 봤더니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었던 이 실적 너무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와 애저의 부분에서 각각 매출을 31%, 4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매출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 자본 지출을 하더라도 돈 벌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구글과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엔 선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본 지출이 지금 대략 69%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FCF, 이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제한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크게 늘리고 있지만 본업 성장과 현금 창출 능력이 이를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MS,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견조하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오버나이트도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뭐 7%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메타는 조금 밀리는 분위기가 있죠.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네요. 거의 메타는 6% 가까이 밀리는데요. 맞습니다. 네. 7%, 6% 지금 뭔가 8% 밀리네요. 네, 8% 밀리고 있죠. 네, 그래서 메타는 확실히 AI 투자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 매출과 앱 매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본 지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한 부분들과 그리고 주당이익이 감소된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돈은 많이 쓰는데 그만큼 벌어들이지를 못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실적 부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매출과 앱 매출이 되게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 실적 부진보다는 현금 흐름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회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의심감이 계속적으로 메타를 좀 자극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또 FCF가 발목을 잡았네요. 프리 캐시플로우 이쪽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I 투자에 앞서서 그럼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같이 이렇게 견조하게 가는 모습들을 보이면 좋겠지만 메타처럼 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시장을 좀 지배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AI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대한 부분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실히 나눠진 겁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성과 우리가 다음 주가로 반영이 되는 이 기대감이 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과 메타처럼 투자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로 나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률과 영업이익률 지금 전부 다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출하량에 대한 부분들부터 총 이익을 유지하는 이런 실적들이 미리 보는 데이터 2027년 미리 보인 데이터로 우리가 향후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우리 오늘도 증시가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일까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제하고 연이어서 지금 이거래일째 정말 많은 하락세와 함께 저는 이거래일 연속 서킷 브레이커를 정말 보고 나서 네. 학을 뗐지만 일단은 결과가 나왔던 것만큼 일단은 아래 꼬리를 남기면서 외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와줬다는 부분들과 계속해서 연속 있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의 레버리지 ETF 이 ETF에 대한 신용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ETF에 대한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 있는 국장의 ETF, 골드만삭스와 JP모건들이 지금 네. 저번에 한번 기술적인 반등, 과매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때 V자 반응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제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 국장에서의 ETF 끝자락에 와 있다. 청산에 거의 다 대한 청산이 물량이 됐다. 그렇죠. 그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JP모건이었고 오늘은 골드만삭스였어요. 그러면은 이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이제 같이 들어오는 외국인들 수급들이 네.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저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 꼬리 라인을 채우는지와 그리고 물론 꼬리를 채웠어도 바닥을 다지면서 이 형성하는 흐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에 우리 국장이 와 있고요. 대신에 지금은 무조건적인 공격적인 이런 매매보다는 공격적인 매수도 오히려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실적이 오히려 유지가 되면서 네. 지금 장에서의 잘 견뎌주는 지수의 강한 종목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현금 비중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 다졌을 때 우리가 실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지금은 우리가 기회로 여기시고 ETF의 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밝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주 중심의 분할 매수 그리고 현금 비중의 중요성까지 다시 한번 이 강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장의 특징적인 이런 이슈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나도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레버리지 규제 시행 D-Day. 이제 내일부터는 레버리지 ETF 투자 제한이 본격적으로 발동이 되거든요.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다 이렇게 팔아서라도 레버리지에 좀 승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내일부터는 꽉 잡아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시죠.
네, 미국의 경기 지표. 오늘은요, 이 미국의 시카고 PMI, 그다음에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이어서 내일 우리 시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살짝 오늘 밤 9시 30분에 있을 PCE 지수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레버리지,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이럴 때 좀 사용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의 변동성 내일부터는 좀 확 줄어들 거라고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내일부터라도 이제 이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이 네. 계속적으로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이 이제 1,500에서 3천, 그다음에 또 이제 뭐 5천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네. 확실히 이렇게 예탁금이 늘어나는 경우들과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될 때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초단타형에 대한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매매도 지양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빨리 이제 조금 준비하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불이 난 곳에 불을 끄러 소방차가 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불을 끄고 국장의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네. 안정화가 돼야지 외인들도 우리 국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느끼고 이 시장에 대한 변화가 됐을 때 또 MSCI에 대한 선진국 지수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또 그런 날이 오지 네.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ETF의 난을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 국장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번 규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작용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게 단기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많이 70% 이상에 대한 레버리지 물량들이 정리가 되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또 진입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ETF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네. 거란 말입니다. 들어갔을 때는 조금과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국장에 대해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여기 연결될 만한 속보가 방금 전에 한 가지가 떴거든요. 이제 레버리지가 결국에 2차 보완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게 좀 사실상 뭐 퇴출 수순이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개인별 투자 한도를 20%로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배율을 1일 조정한다. 한마디로 그냥 수요를 틀어막는 방안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끝자락에 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더 강한 규제, 이런 강한 규제가 우리 국장에서는 조금 더 좀 변동성 있는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규제 나올 겁니다. 네, 오늘도 회의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함께 모여서 또 어떤 규제가 또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그다음에 거래 비용 부담 가중, 뭐 선물 시장의 과다 호가 부담금 적용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발표가 됐네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미국 이 지표 관련 이야기입니다. 미국 경기 지표 오늘인가요? 시카고 PMI 그다음에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면은 내일 발표가 되겠네요. 사실 이 친구들은 오늘 밤 있을 PCE에 비해서는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인 지표 아닌가요? 확실히 제한적이죠. 네. 제한적이지만 확실히 이 미시간 내와 우리 시카고에 대한 PMI 지수가 그래도 앞서서 볼 수 있는 지표인 만큼 현지 안에서 주 단위 안에서에 대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체크할 수 있는 온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확실히 지금 AI 기대감보다는 미국 경기 둔화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되는 이 지표들 확실히 FOMC 이후에 발표가 되는 이따가 또 PCE 지표 발표가 있죠. 네. 그리고 내일에 있을 이런 PMI와 소비심리 지수가 연이어서 좀 둔화가 되는 흐름들을 보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와야 될 그런 멘트들과 그런 이야기들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시카고 PMI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적당히 높게 나와야겠죠. 네, 50 이상이 좋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지표인가요? 네, PMI는요. 네. 제조업 경기에 대한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좀 더 50 이상이 됐을 때는 조금 제조업 경기가 활발하고 제조업의 약간 네. 채용계다. 네, 채용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직전치인 56.7이기 때문에 50대 중반에서의 예상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정도도 좋습니다. 지금은 너무 특별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FOMC 이후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을 주는 건 조금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예상하는 치 안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이것도 올라가는 게 좋겠죠. 네,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게 되면은 미국 소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확실히 좀 낮춰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예상치가 지금 54죠. 네. 그래서 잠정치가 54.4인데요. 네, 54를 저는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딱 비트하는 게요. 네, 네. 54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들 똑같이 50대 중반대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 소비 심리 안에서 이렇게 좀 회복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라고 해서요. 네. 자, 이 인플레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내려가거나 유지가 되는 게 좋겠죠. 네. 이상적인 결과는 1년에 대한 인플레가 4.2 이하로 내려오고 그리고 5년 인플레는 3.3 이하가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히 연준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이대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뭐 당장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시황과 매크로를 봤을 때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급격적인 극차이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PC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아주 짧게 코멘트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죠. 뭐 시장에 큰 영향 미칠까요? 이미 FOMC 나왔는데 결과가? 네, 확실히 이 FOMC 이후에 나오는 첫 지표고 네. 그리고 CPI보다 훨씬 더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체감이 되고 있는 지표다 보니까 이번 PC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보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월 대비했을 때 지금 예상치가 0.3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쵸.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이 PC의 지수도 0.3을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도 대비해서는 3.3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네.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첫 지표 발표인 만큼 저도 한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제 PC 밤에 있을 지수 발표까지 살짝 한번 프리뷰를 봤고요. 내일장에서 어떤 전략 취해봐야 할지 확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NXT 애프터마켓 개장 이후로 약 1시간 지났는데요. 현재 중간 점검 바로 해보시죠. 우선은 KLX 종가 대비 NXT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 하락세로 계속해서 좀 아쉬운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4%. 그래도 오늘 이 어닝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하락폭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7% 이상 급락하고 있네요. 워낙 어닝콜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시원하게 좀 밝혀준 바가 있고 하이닉스는 어제 상당히 불투명했다라는 그런 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하이닉스입니다. 거기에다가 금호타이어 오늘 7% 이상 정규장 이어서 강세를 지속을 해가고 있죠. 오늘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광주 군공항부지 250만 평, 호남 반도체 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테마주들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오션도 5% 이상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또 조선기자재, 조선 3사 호실적에 따라서 이 업황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금융지주까지 1.56%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 삼성전기 16% 이상 급락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로봇 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네요. 엔젤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SPG까지 강하게 현재 매물 토해내고 있고요. 현대 힘스 역시나 조선기자재 움직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오늘 삼성 SDI와 LG 엔솔의 이 턴어라운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에코프로가 2.82% 상승세, 이 정규장 마감 이후에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이 투자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최근 들어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 담아볼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내일장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좀 조선기자재 이쪽에서 담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확실히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자극이 되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낮춰야 될까 아니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이 기간을 놓고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와 관련된 이런 금융주들이 조금 더 힘을 이번 주에도 좀 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융주, 네. 그 안에서는요? 어떤 네. 종목이 좀 집중할까요? 네, 그 안에서는 지금 우리금융지주라고 아까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언급하셨던 종목입니다. 네. 자, 우리금융지주가 실제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포착이
시작이 되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목할 종목으로 음유 금융 지주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먼저 확인이 되었고요.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금 시장에서는요. 또 금융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과 함께 이번에 또 배당, 역대급 최대 규모의 또 배당과 또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전에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네.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더 올라간 건가라는 부분들이 있듯이 그 부분이 훨씬 더 강했죠, 삼성전자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을 조금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FOMC나 실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한 건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건 단순하고요. 그래서 이런 가려운 부분들은 좀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금융주들이 우리가 긁어줄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금융주주가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같이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내일도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니까 또 오늘의 히든주가 너무 궁금한데 히든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이거를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만 2번을 맞았잖아요.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목표가를 주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170%를 넘겼더라고요. 일단은 뭐 CP 시스템 70%, PS 일렉트로닉스 24%, 조화제약이랑 폴라리스 AI가 20% 이렇게 수익률 확보했네요. 어떻게 타점을 잡으신 거예요? 네, 확실히 항상 종목을 좀 선별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황과 매크로의 방향성들을 봤을 때 첫 네. 번째로는 그 지수에도 강할 수 있는 재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버틸 수 있나? 네, 맞습니다. 해지 종목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분들이 결국에는 차트에 대한 차트의 지표들이 나왔을 때도 세력들이 이 돈을 가지고 차트에 개입을 했을 때 특정한 패턴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자리를 만들었는가? 또 재료와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모든 부분들이 매크로 시황 차트 자리 어우러졌을 때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과 단일의 종목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확실히 지금은 이 큰 어려운 변동성 장세에도 이렇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됐을 때 종목이 선별이 됐을 때 좀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은 또 새로운 종목들을 선별해서 나가고 있죠. 히든 종목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매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한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신중하게 검증된 종목들로 높은 확률의 매매를 이어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 함께 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창보다는 방패 전략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겠다. 이 현금 비중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히든주 한번 힌트 들어봐야겠죠? 히든주 기대가 큽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또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AI 반도체보다는 지금 PC 피지컬, 그렇죠? 우리 피지컬 AI라고 하죠.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는 이제 칩도 개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실제로 이 성장 분야 안에서 피지컬 AI에 함께 들어가는 부품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지금 고객사 확대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쵸. 종목입니다. 실제로는 최근에 이제 이슈들을 봤을 때는 중국과 함께 이 로봇 웨어러블 쪽으로 칩을 개발하고 있는 MOU를 맺은 기업인 만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눌림 자리에서 제가 항상 타점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미국 쪽에서 이번 중국에 대한 중국 규제가 이 규제를 통해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좀 괜찮은 가격대가 왔다 보니까 네. 이 종목이 히든 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의지까지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또 시장의 관심도가 높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 저는 지금 눈치를 챌까 말까 약간 하고 있는데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히든주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통해서 가다니엘 이 4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주 내내 밤마다 해주시는 공개 방송 여기에 대해서도 저한테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몇 시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매일 유튜브 생방송 9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리를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60분, 물론 그 이상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방 안에서 뭐 매크로에 대한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을 좀 현실적이게 바라보고 그리고 스튜디오와 함께 좀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슈들도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내일 시장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게 조금 인기가 있는 9시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내일장을 함께 준비하시고 또 평안한 밤이
되실 수 있는 시간대인 만큼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또 밤 9시 30분에 PCE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무조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제 9시 30분, 9시시죠. 오늘 밤 9시에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파트너님과는 정말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이제 NXT 등락률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KLX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28% 하락 쪽인데 이런 어려운 시장 저희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을 통해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그리고 리커버리 전략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니엘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쭉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